리스트가 나왔는데 이제 글보기 해당들을 하기 위해서 이를 클릭해서 글보기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 글보기가 리스트하고 유사하죠. 글을 읽어와서 사용을 한다 이거기 때문에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글보기를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tr에다가 tr 한 줄입니다. 한 줄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온 클릭 이렇게 쓰십니다.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되시겠죠? 마우스를 클릭하면 쓰시면 이꼬르 어디로 가요? 그럼 로케이션 위치를 좀 바꿔주세요. href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점 다음에 이꼬르 쓰시고 이 정도 한 개 쓰시고요. view.jsp로 가주세요. 물음표 글번호 붙여야 되죠. 글번호 이꼴까지는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2를 지우고 여기 나와 있는 넘버를 붙여주시면 돼요. 넘버 2 대신에 2를 지우고 넘버를 붙이면 이게 글번호로 대치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글번호로 대치가 됩니다. 그 여기 이 정보 그 2라고 써드린 거는 여기 이제 형식을 보시라고 써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써주십니다. 이동을 해서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스타일을 좀 잡을게요. 스타일 읽고 쓰시고요. 스타일을 좀 써주시고요. 스타일 중에서 땡땡 쓰시고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기 이제 뭐가 잔뜩 이렇게 나옵니다. 잔뜩 나와서 그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백그라운드 그 변경되는 게 지금 현재 없네요. 없어서 지금 그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변경되는 게 없어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스타일로 여기 지정하지 않고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다 클래스 한 개 붙이겠습니다. 클래스 이꼬로 싹다 붙여주시고 여기다 데이터 로우라고 붙이겠습니다. 데이터 로우. 여기 데이터의 한 줄이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데이터 한 줄이에요. tr이 줄이죠. 근데 현재 보고 계시는 게 데이터 로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되셨나요? 데이터 로우입니다. 됐죠? 네. 그 데이터 로우입니다라고 붙여주시고요. 얘를 이제 그냥 이렇게 하시면 클릭은 되는데 스타일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얘를 이제 그 클릭은 되는데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게 이제 클릭은 돼요. 클릭을 되면서 글번호 넘어가는 거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넘버 이꼬로 글번호 하면서 제대로 나오셔야 돼요. 뒤로 가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이셔야 되는데 그 CSS에 해당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자, 지금부터 작성하시는 거는 이제 JSTL을 이용해서 데이터 뿌리기까지 전부 성공하셨고요. 성공하셔서 이제 반복 처리나 이제 이런 거 사용해서 쓰실 때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쓰시는데 이런 거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하고 이런 등록을 하신 다음에 코드상 JSP에서는 여기 그 맨 위에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바를 쓰겠다. 이렇게 이제 소스를 쓰겠다라는 게 필요합니다. 코어 부분이니까 if나 이런 것을 쓰겠다 이런 게 필요하시고요.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쓰실 때는 c땡땡이라고 태그에다 사용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용해서 쓰실 때는 여기 이제 c땡땡 뭐 if 문장 쓰실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해서 비어 있는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십니다. c땡땡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개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가 true 아니면 false가 넘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조건문에 처리해서 비어 있으면 이런 얘기는 이제 길이가 0이거나 이러면 이렇게 다 태그를 사용하시고 슬래시 c땡땡 if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는 걸로 사용하시고 하시거나 또는 지금 소스에서 반복문 처리해서 이렇게 쓰실 때 포이치문 같이 이렇게 이용해서 쓰시거나 그 다음에 뭐라 쓰시고 그 다음에 슬래시 c땡땡 포이치문을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반복문이나 이 부분을 쓸 수가 있어요. 일단 얘기고요. 지금 이제 하시는 거는 이제 그 한 줄 단위의 클릭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 이제 페이지 이동하기 위한 한 줄 단위의 클릭 이벤트로 페이지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 한 줄을 써가지고 줄 단위 한 줄 단위로 쓰려면 저희가 테이블에서요. 테이블 태그에서 테이블 태그를 만들면 테이블 태그에서 TR을 작성을 하시면서 이렇게 TR 작성을 하시면 여기다 온 클릭을 쓰시면 그 한 줄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로 쓰시고 로케이션 이거로 location.href 쓰시고 href는 생략할 수 있다. href 이거로 쓰시고 여기다가 이동할 URL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시고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면 것을 쓰시고 뭐라고 쓰시면 이 안에 있는 걸 클릭하면 이동이 됩니다. TR이 한 줄이니까 TR 데이터 로우입니다. 테이블 로우 한 줄이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스타일을 지금 지정을 할 거예요. 스타일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TR 클래스 자체를 지정을 했어요. 클래스 이꼬로 이제 데이터 로우라고 데이터 로우 한 줄입니다 라고 지정을 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코드 만드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 위에다 만들겠습니다. 위에다가 여기 바디 위에 슬래시 헤더 사이 타이틀 밑으로 여기다가 S 치시면 스크립트와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 지금은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시트가 해당이 되고요. 점 쓰시고 데이터 로우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땡땡 쓰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스타일이라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땡땡 쓰셔서 작성을 하시면 이게 마우스가 올라갔을 상황을 저희가 쓸 수 있는데 이게 H 쓰면 H 오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H 오버 이런 걸 이제 읽기는 호버라고 읽는데 대시했죠. H 오버라고 되어 있는데 엔터 치세요. 이렇게 쓰시면 중간에 거 중간에 나오고 이 부분이 이제 스타일 부분이에요. 스타일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CSS의 주석은 슬래시 별표 슬래시가 주석일 거예요. 주석이고요. 그 여기가 이제 그 데이터 한 줄에 대해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의 스타일이에요. 때의 스타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정 이렇게 사용해서 쓰실 거고요. 선택은 클래스를 쓸 때는 점을 씁니다. 점이라고 붙으면 이제 클래스를 의미하세요. 아시겠죠? 지정을 하는 거고 그 앞에 데이터 로우 앞에 점이라고 쓰고 저희가 데이터 로우라고 쓰면 얘는 이제 점 자체가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점이 클래스로 지정한 거 클래스 이꼬로 데이터 로우 이렇게 쓴 거예요. 점이 클래스를 의미하고요. 클래스를 의미하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클래스 이꼬로 데이터 로우라고 쓴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데이터 로우에 라고 이제 작성한 것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용으로 작성이 된다. 그 클래스 이꼬로 데이터 로우라고 쓴 거는 이쪽에 있는 거죠. 여기 클래스 이꼬로 데이터 로우 라고 쓴 것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이렇게 쓰신 거고요. 요 얘기는 몇 번씩 들으니까 이제 들으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지정하겠습니다. 백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샵 쓰시고 이 정도 쓰세요.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커서 손가락 표시 좀 만들어야 되죠. 커서 땡땡 포인터 좀 써주세요. 포인터 되셨나요? 그 백그라운드는 배경색 바꾼다 이건 아시죠? 커서 땡땡 포인터는 설명해 드렸어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런 것을 이제 포인터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이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한다.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고 이제 세로 고침을 한번 할게요.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하시면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배경 색깔이 좀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 이동이 됩니다. 예, 클릭을 하면 이동하는 건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배경 색깔이 바뀌는 거는 CSS. 글 번호가 이렇게 넘버 뒤에 잘 고스란히 있는 걸 볼 수 있고 404번이니까 view.jsp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세요. 아, 그럴싸하게 뭐가 참 조금씩 만들어 나가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제 클릭을 하면 글번호가 넘어가니까 이 글번호가 넘어간다.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 이거 알려드렸죠? URL 뒤에 물음표 쓰시고 키 이꼬르 밸류로 넘겨서 넘버가 제 거는 2262번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넘버를 받아서 뭘 할 수 있어요? 글보기에서 얘를 찾아가지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쓸 수 있고요. 리스트에서 만약에 리스트에서 글보기로 갈 때는 1 증가시켜야 됩니다. 조회수를 1 증가시키는 거는 나중에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글번호가 넘어가요. 그거는 이제 여기 온클릭해서 글번호를 이렇게 넘겨서 작성을 해가지고 그런 거고요. 오류가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코드 이제 올려드렸으니까 소스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CSS를 이용해서 디자인,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디자인, 여기 땡땡이 요거 상황입니다. 상황.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바꾸겠다. 데이터 로우 점이 있으니까 얘는 클래스를 의미하고요. 클래스 이꼬로 데이터 로우라고 작성한 거, 그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바꾸는 거죠. 백그라운드 샵2라고 썼는데 샵2를 쓴 것은 0부터 F까지 써요. 0부터 F까지 0부터 15까지로 이렇게 색상을 단계별로 나눈 거죠. 근데 이거는 맨 앞에 게 RGB입니다. 여기가 빛의 삼원색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색깔을 버무리는 거예요. 미싱 시켜서 색깔 하는데 색상이 똑같으면 회색입니다. 회색. RGB가 전부 다 강도가 다 똑같으면 회색을 의미하고요. 얘는 이제 연한 회색으로 이제 쓰는데 저는 이제 디자인을 블랙 앤 화이트로 디자인을 합니다. 주로 까만색 아니면 회색. 그게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요. 마우스가 올라가면 커서 포인터를 줘서 손가락 표시를 한다. 자, 클릭을 하면 이제 글번호가 넘어가서 만드는 거죠. 자, 이제 글번호 넘어갑니다. 그래서 클릭을 게시판 리스트에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클릭을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표시가 나오고 클릭을 하시면 글번호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데이터를 받으면 돼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글번호를 입력하세요 해서 글번호를 선택했잖아요. 지금은 클릭에 의해서 데이터를 넘기는 거죠. 아시겠죠? 사용자가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서 넘기시는 걸로 작성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뭐를 만들어야 돼요? view.jsp를 만드셔야 돼요. 404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404에 만들어서 글번호를 받아가지고 서비스한테 넘기는 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iew.jsp. 자, list.jsp 같은 위치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new 해주세요. JSP 파일이고요. view입니다. view.jsp 엔터 치세요. 치시고요. 여기 잡아본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 자, 먼저 데이터 받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데이터 수집이라고 이해하죠. 자바 부분입니다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수집으로 할 거예요. 수집.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으면 되겠죠. 글번호가 넘어옵니다. 글번호가 넘어온다. 그럼 걔를 받으시면 돼요. 없으면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없으면 예외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걔가 숫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숫자를 컨버전 시킬 때 아무것도 안 넣으면 널인데 널을 숫자를 변경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500번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글번호가 없으면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스트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넘버 str이 이꼬로 리퀘스트에서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리퀘스트 점 get 파라미터 다 배웠죠. 파라미터고 쌍따비 찍으시고 넘버라는 것을 이름으로 넘어오니까 받습니다. 되셨나요? 받으시고요. 넘어온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출력을 해보셔서 사용하시고 얘가 글보기니까 여기다 글보기라고 한번 써볼게요. 글보기. 여기다가도 H1 태그 사용하시고 여기다 글보기라고 써주세요. 글보기라고 써줍니다. 그 넘어온 글번호 나중에 지울 겁니다. 지울 건데 글번호는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작성하시고요. 이꼴 그냥 출력합니다. 넘버 str를 출력하자. str 넘버 str 출력하자. 되셨나요? 글번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얘가 잘 받아지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404 오류 나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데서
이렇게 보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새로 고침하시면 넘어오는 글 번호가 2284번이 넘어와요. 뒤로 가기를 하셔가지고요. 다른 걸 클릭하시면 다른 것에 해당되는 글 번호로 바뀌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글을 내가 클릭한 글 번호로 바뀌어서 사용이 됩니다. 얘를 롱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어디다 넣어주면 돼요? 서비스에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서비스에 넣어준 거를 리퀘스트에 결국 담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수집을 할 때 이렇게 쓰시는데 리퀘스트에다가 리퀘스트 점 쓰시고요. 셋 데이터를 담습니다. 이름은 데이터 한 개만 가져오죠. 부요 데이터입니다. 부요 데이터 부요라고 써주시고요. 부요 데이터를 가져온다. 아시겠죠? 할 때 사용하시는 거는 execute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서비스를 실행해서 가져오고요. execute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오고 new 생성을 합니다. 이때 가져갈 게 보드 뷰 서비스인 거죠. 서비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꼭 쓰셔야 됩니다. 예, 이현우 씨 꼭 쓰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시고 넘겨받는 데이터는 롱 타입의 넘버를 받아야 되니까 먼저 요거를 한 다음에 롱 타입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넘버 str을 파즈롱으로 만들어서 롱.파즈롱 만들고 지금 그 파즈롱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지금 넘버 str인 것을 str 받은 것을 여기다 넣어줘서 실행하면 뭐가 나온다? 부요가 나온다. 아시겠죠? 부요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부요 데이터를 어디다가 담았어요? 셋 해가지고 리퀘스트에 담았어요. 리퀘스트에 담으려면 ELG치를 사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넘어온 데이터에 맞는 이제 찾아온 데이터를 한번 BR 태그를 쓰시고요. BR 쓰시고요. BR 태그 줄바꿈이죠? BR 태그 쓰시고요. 이거를 이제 DB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땡땡. 달러 쓰시고요. 달러 중괄호 열고 쓰시고요. 부요라고 쓰시면 돼요. 부요. 선생님 얘는 왜 달러 중괄호 열고 넘버 str이라고 못 쓰나요? 얘는 그냥 변수예요. 변수. 서버가 관여하는 객체 중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세션이나 리퀘스트이나 페이지 컨텍스트에 담긴 데이터가 아니면 그 EL 객체를 사용할 수 없어요. 객체를 사용할 수 없다. 익스프레션 랭귀지니까 데이터 표현하는 형식으로 저렇게 달러 이렇게 쓸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달러를 안 쓴 이유는 얘가 먼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주석 처리가 안 되고 뭔가 이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썼는데 되시겠죠? 쓸 수 없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리퀘스트에 셋 어트리뷰터 담았죠. 아시겠죠? 담긴 데이터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쓸 수 있다. 그래서 리퀘스트에 왜 담았을까요? EL 객체를 쓰려고 담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세션 리퀘스트 지금 리퀘스트입니다. 리퀘스트 컨텐츠 담긴 데이터는이죠. 데이터는 EL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 EL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 위에 거는 없답니다. 없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 그 담긴 데이터가 아니면 EL 객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예. 없고 담긴 데이터이면 EL 객체를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리고 보셔서 이제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자바입니다라는 표시에 자바의 출력 부분입니다라는 표시에 걸 써가지고 이렇게 썼고요. 요거는 이제 EL 객체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찍었어요. 얘는 EL 객체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EL 객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못하는 것은 EL 객체로 쓸 수 없나요? 얘를 리퀘스트 같은 데 담으시면 돼요. 얘를 리퀘스트나 페이지 컨텍스트 이런 데다 담아주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담아주시면 EL 객체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쓴 다음에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글보기 했던 거를 이제 새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바 쪽으로 다녀와요. 지금 다녀오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끌고 온 거 보이시죠? 끌고 와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세요. 얘를 이제 잘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뷰에 해당되는 거, 보드 뷰에 해당되는 거 있죠. 뷰 서비스를 했고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콘솔에도 잘 찍혀 있고 그 다음에 화면 사령에서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얘를 적당한 위치에다가 끼워쓰기, 끼워넣기를 하시면 되세요. 적당한 위치. 틀을 먼저 만들고 거기 적당한 위치에다 끼워넣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끼워넣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테이블을 배웠으니까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테이블을 배웠으니까 테이블을 이용해서 view.jsp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소스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계속 해봤던 거기 때문에 아시죠?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쓰셨으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냥 뿌렸어요. 그냥 뿌리지 말고 이제 적당하게 이제 뿌려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쓰시는데 저희가 테이블 태그를 배웠으니까 테이블 씁니다. 테이블 태그를 씁니다. 테이블 여기 안에 한 줄 단위로 ter 글번호부터 한번 해볼까요? ter 이렇게 쓰시고요. ter/tr 쓰시고요. 여기에다가 앞에 제목이니까 th로 이제 제목을 씁니다. 여기가 이제 번호입니다. 번호 /th 번호를 쓰시고 그 th 아래쪽으로 td를 쓰겠습니다. td 저희가 엔터 치다고 해서 두 줄이 되는 게 아니고 줄은 ter이고 한 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 ter이니까 아시겠죠? 번호고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넘버 프로퍼티 형식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담기를 키워드를 뭐라고 썼어요? 부여라고 썼죠. 그러니까 요게 요 부여가 요 부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랑 맞춰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어떤 객체가 나오죠? 이 안에 보드 부여라는 게 나오죠. 그 안에 있는 프로퍼티 get 넘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더 사용하시고 이게 한 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6줄 데이터가 6개죠. 6줄을 만드세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번호 다음에 제목을 출력을 하는 거죠. 제목을 출력할 겁니다. 제목 부여점 제목이 타이틀이죠. 타이틀 쉽네. 그 다음에 내용을 출력할 겁니다. 내용을 출력할 거고 부여점 컨텐트 그 다음에 작성자를 출력할 거예요. 작성자를 출력할 거고요. 작성자는 라이터 작성일을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성일 직성일 아니고 작성일을 출력할 거예요. 작성일은 write date 대성문자 구별합니다. 반드시 이제 잘 써주셔야 돼요. 마지막 조회수를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hit라고 써주는 거죠. hit라고 써주세요. 되시겠죠? 그냥 쭉 썼어요. 이렇게 복사부터 이렇게 잘 해줘서 잘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로 고침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세로 고침을 하면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얘도 이제 줄칸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해되시겠죠? 이거 나중에 CSS로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사용할 건데요. 저희가 부트스트랩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좀 이제 디자인을 깔끔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테이블로 만들어서 작성을 한다. 여기에다가 뭘 만들어야 되냐 하면 저희가 그 버튼을 만들어서 수정 삭제 리스트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진행을 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부여 객체를 받아서 맨 끝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 다 끝나면 테이블 안쪽에다 만드셔도 되고요. 테이블 바깥쪽에 만드셔도 돼요. 다 끝나면 이제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앵커 태그 만들어 주시고 앵커 href 선에다 쓰시고 맨 처음에는 이제 업데이트 수정하고 합시다. 업데이트 폼.jsp 물음표 넘버를 보내야 되죠. 넘버 이꼬로 보내십니다. 넘버는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넘버도 되고요. 파람점 넘버도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부여점 넘버도 되고요. 넘어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넘길 때는 파람점 넘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파람점 넘버도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앵커 태그에 버튼 같은 거 만들어주면 디자인이 편하게 되죠. 버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정 이렇게 쓰는 거죠. 수정을 클릭하면 수정으로 넘어간다. 글번호를 넘겨준다. 둘, 셋 복사부터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삭제죠. 델리트입니다.
delete.jsp, delete.jsp로 갈 때 넘버를 똑같이 넘겨주셔야 됩니다. 수정이 아니고 삭제에 해당이 되죠. 삭제. 저희가 이제 그 넘버만 넘겨주면 저렇게 하시면 되는데, 넘버 말고 다른 걸 더 넘겨주면 end 써가지고 더 붙이는 거 아시죠? key equal value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트로 넘어간다.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자 라는 걸 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를 만듭니다. list.jsp인데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list.jsp고 넘겨가는 데는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는 되게 많은데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list.jsp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글보기 새로 고침하면 수정, 삭제, 수정은 눌러봐야 404번 없다라고 나올 거고요. 리스트 하시면 리스트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링크 걸린 대로 이제 잘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PPT에 맞춰서 잘 짜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세요. 예. 자, 스타일 지정에서 쓰실 때 여기가 이제 저희가 여기 점 데이터 클래스에 맞춰서 지정할 거라서요. 저희가 이제 클래스 이꼬로 쓰기를 저희가 클래스 이꼬로 쓰신 다음에 데이터 로우라고 쓴 데 대해서 클래스를 지정할 건데,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하실 건데, 소스는 스타일을 만들고 여기 헤드 부분에 이제 이렇게 위에 부분 헤드 슬래시 헤드 끝나기 전에 view.jsp 말고 list.jsp 끝나기 전에 이렇게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십니다.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스타일 됐죠? 지정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쓰실 때는 어디다 지정해야 된다고요? 헤드 부분에다가, 아시겠죠? 헤드 HTML 중에서 위에 부분, 요거를 이제 지정하는 것은 헤드 부분은 헤드 태그에다가 헤드 태그 부분에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백그라운드고요. 얘는 커서는 이제 손가락 표시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벤트를 이제 클릭해서 사용할 때 저희가 이렇게 온 클릭해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타일 시트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운 것을 위주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글쓰기도 이제 빠르게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라이트, 저희가 글쓰기 리스트에서 라이트를 클릭하면 현재 404 오류가 나요. 404는 없다 이겁니다. 글쓰기를 하면 없다. 404 오류가 여기 404번이 나오기 때문에 404 오류가 나오고요. 찾을 수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있나 없나 보셔야 돼요. 찾으러 가보시면 여기 웹 컨텐츠에 보시면 여기에 웹 APPS 보드 밑에 보시면 없어요. 실제적으로 두 개밖에 없죠. 꼴랑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write.jsp를 만드셔야 돼요. 보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십니다. 뉴 해주시고 JSP 파일을 만든다. write form.jsp 엔터 치세요. 치시고요. 게시판 글쓰기죠. 글쓰기 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게시판 글쓰기 폼이라고 써주는 거죠. 게시판 글쓰기 폼입니다. 되시겠죠? 여기 마찬가지로 바디 안에 h1 태그 정도를 사용하시고요. 여기다가 게시판 글쓰기 폼. 그 h1 태그를 잘 안 쓰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게 글자 너무 크다 보니까 h2나 h3 정도의 이제 태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h2는 두 번째 나오는 헤더라는 뜻이고요. 헤드라인이라는 뜻이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제일 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더 줄어들겠죠. 작게 해서 6단계까지 있습니다. h1부터 h6까지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칸 맞추기가 되게 힘드니까 마찬가지로 테이블로 할 건데, 먼저 폼 태그를 여기다 앞에다가 지정하겠습니다. 폼 태그 액션은 write.jsp로 보내라. 메소드를 줘서 데이터를 밖에 안 보이게 포스트 방식으로 밖에 안 보이도록 이렇게 URL에 붙여서 보내는 게 아니라 바디에 붙여서 보내는 걸로 만듭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폼에서 액션 해가지고 데이터를 쓰는데 여기에 이제 테이블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야,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 여기 이제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는 다 넘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넘겨서 사용을 한다. 이해되시죠? 넘겨서 쓰시고 테이블에 TR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 익숙하시죠? 테이블 로우를 만드시고 테이블 로우에 맨 처음에 뭘 받냐면 그 제목을 받으셔야 돼요. 제목. 그러니까 TH 제목을 쓰라고 제목 작성해봐 이렇게 쓰는 거죠. 제목 작성해봐 라고 쓰시고요. 이렇게 제목 작성 슬래시 작성해봐 쓰시고요. 여기에 TD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인풋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인풋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네임이 중요하죠. 네임 이꼬르 타이틀이라고 써야 한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슬래시 TD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 보고 계시는 건 write form.jsp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테이블에서 새로 고침을 합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목을 입력하세요. 이게 지금 그 오토 컴플리먼트입니다. 컴플리트. 아시겠죠? 지금 ON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동 완성 상태입니다. 자동 완성하는 게 테스트할 때도 편해요. 그냥 아무거나 찍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아무거나 찍어서 이제 쓰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누가 이제 고무벨트 제품 번호를 문의했대요. 문의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목 또 작성해야 될 게 내용. 그 다음에 작성자를 입력해야 됩니다. 제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내용. 자, 내용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내용은 텍스트 에러입니다. 좀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를 입력해야 됩니다. 작성자는 네임이 타이틀이 아니라 그 작성자니까 라이터이겠죠. 라이터이고요. 내용은 여러 줄을 입력합니다. 여러 줄이니까 텍스트 에리어를 이용해서 이게 텍스트 area 예, 태그를 이용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엔터 치시면 엔터도 먹습니다. 엔터도 들어가요. 자, 데이터로. 그래서 여기 절대로 엔터 치시면 안 되고 여기도 네임이 중요하죠. 네임 이꼬르 쓰시고요. 예, 컨텐트입니다. 컨텐트부터 먼저 써놓고 몇 줄을 할 건지 로스를 쓰시고 한 5줄, 7줄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스는 한 80 잡겠습니다. 80 이렇게 잡으시고 로우는 5, 컬럼스는 80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목, 내용, 작성자 이렇게 해서 글쓰기 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데이터 넘기자라는 게 없어요. 데이터 넘기자가 커밋입니다. 서브밋입니다. 서브밋을 만들려면 버튼 태그라는 게 만들어줘야 돼요. 폼 태그 안에다가 테이블 끝에다 만드시죠. 여기다가 쓰시고 자 버튼 태그를 만드시면서 여기가 전송, 등록, 게시판 등록 정도의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그 외에 이제 패턴을 이용해서 제목은 뭐 꼭 필요하고 제목 내용 작성자는 꼭 있어야 합니다. 리퀴어드 속성 아시겠죠? 속성. 그다음 패턴을 이용해서 아무 글자나 괜찮은데 내자부터 제목은 100자까지 내용은 그 4000자까지 되니까 한글로 봤을 때는 3000 몇 자까지 그 다음에 여기 작성자는 이제 10자까지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잘 써놔야 되겠죠. 어쨌든 입력을 하고 등록하면 넘어갑니다. 한글은 안 됩니다. 한글. 제가 몇 번씩 얘기하고 있는데 한글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한글 처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처리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한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누가 받아요? 여기서 쓴 데까지는 UTF-8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 다 UTF-8이라고 아주 여기도 UTF-8, 여기도 UTF-8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주 잘 써져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한글 코드는 UTF-8로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십니다. 받을 때도 UTF-8로 받아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글 처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으시고요. 등록과 버튼까지 나왔죠. 데이터를 막 입력을 하시고 등록 누르시면 이제 등록하러 가야 되는데 write.jsp까지 가는데 404번이에요. 안 만들었어요. 없다. 찾을 수 없다. 아시겠죠?
찾을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400서버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제 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을만도 하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write.jsp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 하세요. 그 다음에 JSP 파일 write.jsp 엔터 져가지고 처리하러 갑니다. 처리하게 만드시고요. 자, HTML 태그는 필요 없습니다.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자바 부분만 필요합니다. 샌드 리렉트를 이용해서 바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자바 부분만 필요하고요. 되셨죠?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데이터 수집 스트링으로 맨 처음에 타이틀을 입력을 해야겠죠. 리퀘스트 점 get 파라미터 이름이 타이틀 거를 받아내자. 세미콜론 둘 셋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컨텐츠 그 다음 거는 컨텐트 그 다음 거는 라이터를 받아내자. 자, 여기가 이제 라이터입니다. 세 번째 건 라이터, 네 번째는 컨텐트입니다. 컨텐트 되시겠죠? 컨텐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십니다. 자, 이게 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아시려면 여기다 이제 그냥 EL 객체를 써가지고 이 밖에 자바 밖에 달러 중걸 알고 이렇게 써가지고요. 파람 점 뭐 타이틀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파람 점 타이틀, 파람 점 컨텐트, 파람 점 라이터 이렇게 해서 잘 넘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이건 데이터 확인용이기 때문에 지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리다이렉트를 시키면 이걸 지워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다시 해보는 거죠. 해보시면 여기 양식을 다시 제출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여기 제목, 내용, 작성자입니다. 아시겠죠? 작성자로 잘 넘어온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데이터베이스에 수정화를 시키는 거죠. DB에 일단 수정이 아니라 쓰기 처리하러 갑니다. 처리하기를 합니다. 자, 뭘 가지고 실행해야 돼요? execute 서비스 가지고 실행해야 되는데 execute 서비스 가지고 execute 서비스 가지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점 다음에 execute라는 걸 이용해서 new 어떤 거죠? board write 서비스입니다. board write 서비스 가로를 걸어 닫고 꼭 써주셔야 돼요. 데이터는 부요 데이터가 넘어가야 돼요. 없는데요. board 부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부요 이꼬로 new 보드 부요를 보드 보드 부요를 생성을 합니다. 맨 처음에 보드 부요를 생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부요점 set 타이틀에다가 타이틀을 집어넣고요. 부요점 set content에다가 컨텐트를 집어넣고요. 부요점 set writer에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라이터를 집어넣습니다. 끝났죠. 그럼 오브젝트는 뭐가 넘어가야 된다고요? 부요가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부요를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이렇게 되시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서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글쓰기 처리가 됐을 거예요. 글쓰기가 처리가 되면 이제 샌드 리렉트를 위해서 자동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자동으로 게시판 리스트로 이동시킨다입니다. 리스폰스 엄청 하죠? 리스폰스 샌드 리다이렉트 샌드 에라 아니고 샌드 리다이렉트 URL은 list.jsp로 가주세요. 이렇게 이제 시키면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출력하세요. 이건 의미가 없어져요. 지웁니다. 이건 데이터 확인용으로 썼고요. 되시겠죠? 바로 이동시켜버리는데 내용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죠? 됐으면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딱 보시고 이제 제대로 좀 써볼까요? 이제 게시판에서 여기다가 테스트이고요. 예, 테스트이고요. 저희가 JSP로 만든 JSP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이고요. 그
그 LE라고 쓰세요. LE. 그리고 엔터 치거나 등록 치시면 넘어가서 여기 등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 여기 서비스 자바 프로그램 다 돼 있기 때문에 연결만 시켜준 거예요. 아시죠? 연결만 시켜서 사용하고 있으시고요. 요거를 자바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했어요. 자바 컨트롤러에서 이 소스가 있었는데 이거를 끄집어 온 거예요. JSP 쪽으로 끄집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글 처리. 데이터 수집하시기 전에 한글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글 처리. 그 리스폰스 리퀘스트에 있으시고요. 리스크트 쓰시고 셋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셋 캐릭터 엔코딩이 있어요. 엔코딩 여기다가 UTF-8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UTF-8 써주시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이제부터 한글도 됩니다. 한글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한글 처리를 해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글쓰기 버튼을 누르는 거죠. 글쓰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내용에다가 이제 한글 처리도 했어요. 한글 처리 그러니까 한글 처리가 된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여기다 이제 한글 처리가 된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게시판에 글쓰기 사용하시고 작성자는 이영환이라고 쓰시고 엔터 등록을 하시면 여기 처리돼서 된 건 보이시죠? 되시나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한글 처리는 의외로 쉽죠. 의외로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셋 엔코딩 방식만 잘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서버는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에 한글이 깨졌겠지만 지금은 한글이 데이터를 받는 쪽입니다. 데이터를 받는 쪽에서 한글 처리를 하시면 돼요. 전달 받는 데이터의 한글 처리이기 때문에 한글 처리 데이터 전달 받는 쪽에다가 저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써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한글이 잘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